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93쪽 대항력 이 부분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자,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요. 그림을 하나 살짝 옆에다 그려줬네요, 제가. 그죠? 거기 보면 293쪽에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그죠? 여기 임대인 있고요. 이쪽에 을을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쪽이 임대인. 우리끼리 정리를 했어요. 임차인은 늘 누구라고요, 이제? 이쁜이라고, 그죠? 이쁜이에요, 이쁜이. 이쁜이가 주인집을 토지를 빌렸을까요? 건물을 빌렸을까요? 건물을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무슨 용도로? 주거용으로 쓰는 거죠? 주거용으로.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상의 표준이 기준인가요? 실제 용도가 기준인가요? 실제 용도죠. 실제 용도를 주거로 쓰면 이게 주택이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죠? 영리 목적이면 상가로요. 영리 목적이면 상가. 주거 목적이면 주택. 그죠? 예, 실제 용도로 이걸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어요. 보증금은 1억을 넣고요. 보증금 1억. 계약기간은 2년 했어요. 몇 년? 2년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2년 동안 1억 내고 쓰는 거죠. 그죠? 이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물권이라고 공부를 했지요? 채권이라고 공부했죠?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의미는 계약 당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에게. 그럼 이 을이 이쁜이가 맺은 계약 당사자는 누구? 갑이죠. 갑한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채권이라고 표현하죠. 채권의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기 이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그죠? 그럼 이분은 누구? 사장님입니다. 그죠?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요. 그죠? 예. 그러면 저 사장님은 누구 보고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원인 저한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왜? 계약을 저하고 맺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직원인 저한테 일을 좀 해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아닌 제 배우자나 제 형님한테는 이 사장님이 일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채권의 본질이에요. 채권의 본질. 근데 채권은 누구한테만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자에게, 계약 당사자에게. 그럼 이번엔 제가 이 사장님이 가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돈을요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뭐가 생기나요? 5천만 원에 대한 채권 생기죠. 그럼 이 채권 5천만 원은 누구한테만 제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만. 그게 채권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채권은 누구한테만 먹히는 거예요? 계약자에게만 먹히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 이때 주인이 집을 계약기간 중간에 집을 팔 수 있나요? 없나요? 팔 수 있죠. 집을요. 이 주인 집을 팔았어요. 매매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이게 경매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매매로 매각이 됐어요. 경매로 매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와요? 세주인 들어오죠? 세주인입니다. 세주인. 이거 한자 병이에요. 병. 예, 우리 시험에 갑, 을, 병, 정, 무까지 나와요. 무. 조금 겁나죠? 예, 뒤에 해드릴게요. 병. 얘를 뭐라고 그래요? 세주인이라고 그래요. 세주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수인이요. 그럼 이쪽은 누구예요? 임대인은? 집을 넘겼죠? 넘겼으니까 양도인. 가져간 사람은 양수인.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분한테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넘겼어요? 넘겼죠. 넘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인. 새로 가져간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해요. 양수인. 됐나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 구별할 개념이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제가 이분하고요. 핸드폰을 팔기로 오늘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했어. 계약했죠? 그죠? 근데 제가 핸드폰이 없어 지금. 그럼 언제 주기로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리기로 약속했죠? 그죠?
그때 저는 매수인, 저는 매도인, 이분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이해되세요? 근데 내일요. 내일 만나가지고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넘겨드리죠. 여기 카메라 들어와야 돼요. 제가 핸드폰 넘겨드리죠. 넘겨드리면 제가 매도인에서 뭐로 바뀌어요? 양도인이고 이분은요? 양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뉘앙스 차이가 있죠? 예, 이거 한글 사전에 이거 안 나와. 구별이 안 돼. 제가 찾아보면 그 한글 사전 집필하신 분이 법을 모르니까 이거 구별을 못 해요. 그래, 매도인하고 양도인하고 다른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막 섞었어요, 그냥. 자, 여기서 양수인은 그러면 이 집을 가져온 거야, 안 가져온 거예요? 뭘 가져왔어요? 소유권을요.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온 거야. 그럼 등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양수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는 매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뭐가요?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됐다. 최종적으로 뭐 했다? 이전되었다. 그러면 이분이 뭐가 되는 거죠?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임대인은 2년의 계약이 만료되면요. 이거 집 팔기 전에, 집을 팔기 전이면 임대인은 이 세입자한테 뭘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을 빼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계약이 만료되면 해줘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죠? 보증금 1억을 뭐 해줄 의무? 반환할 의무. 1억을 뭐 해줄 의무? 반환 처리할 의무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하면? 양수인에게 이전했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됐죠. 그러면 이 소유권만 양수인한테 갈까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에게, 양수인에게 같이 갈까요? 같이 가요.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은 병이 가져가고, 집의 소유권은 병이 가져가고, 보증금 반환은 양도인한테 남아있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찢어지는 거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요? 양수인한테. 소유권이 이렇게 갔죠. 갔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보증금 1억 반환은 가백에 남아있죠. 그럼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보증금 반환이 찢어지죠. 우리 대법원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면 뭐도 같이 이전해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한테 어떻게 해요? 같이 자동 승계한다고 그래요. 무슨 승계예요? 자동 승계돼요. 자동 승계. 보증금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여기 그림에다, 이 그림에는 화살표가 하나로 돼 있죠. 화살표를 하나 더 붙이세요. 뭐를 더 붙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이쪽에 소유권이죠. 소유권 화살이 하나 있고요. 소유권 화살을 하나 이렇게 치고 옆에다 뭘 쳐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승계된다. 같이 자동으로요. 그 말은 그럼 전주인은 1억 반환 의무를 부담해요? 면제받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얘가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얘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누가 승계해요? 누가 승계를 해?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그래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세입자는, 이뿐이는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집 돌려주죠. 집을 누구한테 돌려줘요? 방키하고 집을 누구한테 돌려줘? 양수인한테 주지. 이때 보증금 받으러는 누구한테 가요? 양수인한테 가죠. 오케이, 끝. 양수인한테 가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했던 얘가 누구였는데? 채권을 제3자에게, 세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채권의 기본 원리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장하려면? 양수인, 세주인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항력이 필요해요. 대항력이. 뭐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약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양수인한테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대항력. 이게 대항력이 있으면 돼요. 그 대항력이 바로 뭐를 갖추면 돼요? 주택이면 주민등록을. 주택이면 뭘 갖춰요? 주민등록을 하면 돼요.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 인도가 뭐예요?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라는 게 거주. 점유해서 그 집에 사는 거. 상가는요? 상가는 주민등록 대신에 뭐를 하면 좋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 이게 대항력. 오케이. 그럼 거꾸로요. 반대로 말하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해놔야, 이걸 해놔야 뭐가 생긴다고요? 그럼 거꾸로 이걸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대항력이 없다. 오케이. 왜 대항력이 없어? 이게 본래가 뭐, 본질이 뭐라서? 채권이라서 세주인한테 원래는 대항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데 뭐를 갖추면? 주민등록과 인도. 요걸 갖추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오케이. 이 부분이 여기에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쁜이는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을 가진 이쁜이가 누구한테 보증금 받으러 가요? 양수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1억이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다. 됐죠? 오케이. 이때 주민등록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 이 집에, 이 빌라나 이 아파트에 내가 뭐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주인이 아닌 누가 살고 있다고? 세입자가 세 살고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공시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으로 공시를 한 거야. 공시를 주민등록으로. 이때 주민등록은 누구 걸 하느냐? 누구 걸 하느냐? 본인 거 해도 돼요. 본인 거. 이쁜이 거 하면 돼. 이쁜이. 근데 이쁜이가 여기에 누구를요? 어머님을 해요.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아. 홀어머님을 모시고. 근데 이쁜이가요, 저 대구로 발령이 났어. 그럼 대구로 가겠죠. 예, 어머님은 여기 살게 어머님은 그냥 살고 계셔. 그럼 이쁜이는 어디가 있고 이쁜이의 전입은 대구로 전입을 옮겨가죠. 대신에 누구께 남아 있어요? 어머님의 주민등록이 있어도 여기에는 이 빌라나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없는 걸로 보여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 것도 돼요? 어머님, 가족의 주민등록도 돼요. 누구 것도 돼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이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대항력. 그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다? 대항력 취득 요건이다. 대항력 취득 요건이고 또 존속 요건이다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이다? 존속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이. 그렇죠. 주민등록은요, 대항력의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뭐 하면? 전출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그래서 세입자가 뭐 하면? 전출하면. 이때 전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대원 전원이요. 세대원 누가? 전원이요. 전원이 전출하면 전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일부가요? 전원이요? 그럼 여기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세입자 없죠?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져요. 대항력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 처리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대원 누구만? 일부가 이쁜이만요. 이쁜이만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어머님은 남아있죠? 어머님은 여기 전입신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해요? 유지돼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출했는지 아니면 누가요? 일부만 전출하고 일부 가족은 남아있다. 그러면 대항력은 유지돼요. 그럼 대부분 결혼했다 그러면 신랑이 저쪽으로 가도 여기 한 사람은 남아있죠? 그럼 대항력은 없어져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조심할 거는요. 여기서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치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면 그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생겨요. 오늘이 12월 며칠? 12월 3일이죠. 자, 가볼까요? 12월 며칠 날? 3일 날. 3일 날 뭐를 했어요? 전입을 했어요. 전입했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전입신고한 2길 0시요. 2길. 전입신고한 언제요? 2길입니다. 2길이니까 다음 날이죠. 2길 몇 시에? 0시부터 생겨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입한 날이에요? 2길이에요? 2길. 요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대항력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됐을 때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빼달라고를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수인에게만. 이게 핵심이다. 을은 보증금 1억을요. 1억을 누구한테만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양수인에게만. 누구한테만? 양수인에게만이에요. 에게만 청구,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논의가 대항력에서 중요한 논점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오셔서 한번 조문 볼게요. 293쪽. 293쪽 맨 하단에 조문이요. 제3조 대항력 등이라고 돼 있죠. 대항력.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를 마치면 돼요? 주민등록과 인도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옆에다가 0시요. 2길 0시. 0시부터 누구한테요? 제3자가 누구를 말해요? 양수인, 세주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사항 바로 밑에요. 별 3개 하실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세주인이죠. 세주인은 누구 지위를 승계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임대인의 지위.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써보세요. 의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 의무 쓰세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자동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에다가 쓰세요. 293페이지. 됐나요? 예.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이때 대항력의 구비 요건은 임차인이 뭘 갖추는 거예요? 맨 위에 줄. 인도와 뭘 맞추면 돼요? 주민등록. 인도와 주민등록. 이게 대항력의 요건이죠. 그 다음 밑에 싼 거를 1번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지금 저 이쁜이가 이사 와가지고 전입을 한 게요. 전입을 한 게 며칠이면요? 12월 3일이죠? 12월 3일 날 여기다 뭘 한 거죠? 전입신고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는 날. 이쁜이의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2월 4일이죠. 4일 0시에. 3일 날 전입하면 언제 생겨요? 4일 날 생겨요. 12월 며칠 날? 4일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요. 대항력 이날부터 생겨. 이날부터. 2길 0시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입신고한 거 12월 3일. 집 팔린 거는요. 이 집이 소유권이 일로 넘어간 거.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언제냐면 12월 20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아니면 집이 팔릴 수 있나요? 주인은 세입자 있어도 집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얘가 집 산 거는 12월 20일이면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뭐가 먼저? 전입신고가 먼저 일어났죠. 집 팔린 건 언제고요?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집 매각이요. 소유권 매각이 빨라요? 전입이 빨라요? 전입이 빠르죠. 이럴 때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럼 이걸 좀 더 하나 바꿔볼게요. 자, 이쁜이가 전입을 언제 했다고요? 12월 3일 날 했죠. 그런데
이쁜이가 저 집에 저 아파트나 빌라에 새 얻어 들어가기 전에 이미요 집주인이 은행 대출 빼낸 게 있어요. 뭘 빼낸 게 있어요? 대출 빼낸 거. 한번 볼까요? 저 집에 A 은행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대출금 1억. 그게 언제냐? 10월 1일이에요. 며칠 날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이 집에 누가요? 이쁜이가 세를 얻고 전입을 했어요. 을이요. 을이 뭐를 한 거죠? 을이 임차인이 세를 넣고 여기다 뭐를 했다?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며칠 날? 12월 3일 날. 자, 그러면 날짜를 잘 보시면 돼. 날짜만 유념해서 볼게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된 날은 언제? 10월 1일. 이쁜이가 여기요. 임대를 얻어가지고 이쁜이가 임대 얻은 거죠. 세 얻어가지고 뭐 한 날? 전입신고한 날. 전입신고한 날 언제요? 12월 3일.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세를 얻는데 이미 누가요? 저당권이 잡혀있어 안 잡혀있어요? 잡혀있죠. 저당 잡힌 집을 내가 세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왜요? 이미 은행이 뭐가 돼 있어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이미 잡혀있는 거죠. 저당 잡혀있는 집을 세를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때문에. 막연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죠. 법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은행 앞으로 뭐가 돼 있을 때?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쁜이가 임차를 해서 전입을 했죠. 그죠? 그러면 전입신고가 빠른가요? 저당권 설정이 빠른가요? 저당권 설정이 빠르죠. 이럴 때는 이 임차인 이쁜이는 언제까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저 은행이 경매하기 전까지요. 저 집 은행이 뭐 하기 전에? 경매하기 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경매 치기 전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은행이 뭘 쳐버리면? 경매를 치면. 그 말은 주인이 집을 이 대출금 갚으면 못 갚으면 은행을 뭘 칠 거예요? 경매 치죠. 경매 치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 날짜보다 앞에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인이 전입을 해 들어왔죠. 이럴 때 임차인은 저 주택이요. 경매되면 저당권자가 집을 경매 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죠. 대출금 안 갚으면 경매할 거 아니에요. 은행은. 경매하죠. 그때 저 임차인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요? 무슨 날짜가? 전입신고 날짜보다 뭐가 빨라요? 저당권 날짜가 빠르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날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 뭐보다 빠른 거? 전입신고보다 저당권 설정일이 빠르죠. 이 저당권을 우리 민법에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같이 크게 해볼까요? 뭐라고요? 말소. 임차권을 뭐 하느냐? 말소해서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의 기준이 되는 권리.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기준이 되는 권리. 그죠? 그를 묶어서 무슨 권리? 이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얘가 죽느냐 사느냐. 투비와 나투비. 죽느냐 사느냐를 얘가 결정해요. 그럼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저당권 설정보다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이거보다 얘가 뒤에 있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얘가 뒤에 있죠. 임차권이. 뒤에 있으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가 집을 경매하면 이 임차권을 살아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경매 처분 시요. 저 집이 경매 처분되면 임차권은
임차권은 존속이요, 소멸이요? 소멸돼서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이걸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임차권은 그냥 살아요,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소멸 처리돼요. 소멸 처리. 그 말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입일이 전입할 때 세입자가 세웠고 전입할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저당권 대출돼 있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학에서는. 왜? 앞에 누가 있게 되면 저당권이 있게 되면 나는 얘가 경매로 움직이면 나는 나가야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얘를 대항력이 있는 없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대항력 있는 없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무슨 임차인? 대항력 있는 없는 대항력 없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살아요, 소멸해요? 소멸하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왜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으니까요. 그럼 뒤집으면 되죠. 뒤집어 볼게요. 내가 전입에 들어간 게 12월 3일이죠. 전입했죠. 12월 3일. 그죠? 그때 등기부등본 뗐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없어. 깨끗하네요. 깨끗하죠. 이 저당권은 등기부등본 때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얘는 들어갈 때 이미 앞에 있었던 거지. 대출 1억이나 있네. 대출 90억 있네. 불안해, 안 불안해? 엄청 불안하구만. 그죠? 저 못 갚으면 바로 아웃이네, 나 바로 아웃. 근데 내가 전입을 할 때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더니 뭐라고 돼 있죠? 저당권이? 없네. 그게 2번이야.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빠르다는 거죠? 전입이 빠른 거지, 이제. 쓸게요, 그대로. 전입일이 며칠? 12월 3일. 전입일 이후에 저당권, 은행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그럼 주인이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빼낸 거예요. 대출 빼내는데 언제 빼낸 거예요? 뭐 하고 나서? 전입신고 전에요? 이후에. 전입신고 이후에 뭐 한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됐더라. 예컨대 저당권이 12월 20일이다. 그럼 저당권 며칠? 12월 20일. 전입일은 며칠? 12월 3일. 그죠? 그럼 위하고 정반대죠? 그럼 위에 있는 얘는요. 대항력 있는 이었어요? 대항력 없는 이었어요? 얘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그럼 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얘가. 대항력 없는 있는 임차인. 위에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없는 임차인. 그거는 뭘로 판명을 해요? 판명은? 말소 기준 권리. 뭘로 판명해요? 말소 기준 권리. 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가지고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말소 기준 권리가 주임법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전입일이 빠르죠. 얘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경매로요. 집이 경매 처분되면 임차권 이뿐이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죠. 임차권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한다요, 안 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누가 결정해요? 말소 기준 권리가. 걔가 누구? 저당권이. 뚫렸어요? 예, 여기 키워드요. 키워드가 바로 이거다. 말소 기준 권리요. 그래서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판명해요? 말소 기준 권리로 판명해요. 말소 기준 권리. 됐죠? 내가 전입을 할 때 앞에 아무도 없었는 깨끗한 집이었어.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이었죠? 그죠? 그럼 뭐가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나는 이 집이 내 주인 집이 뭐가 돼도
경매 처분돼도 쫓겨남 안 쫓겨남? 안 쫓겨나.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조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문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와볼게요. 293페이지요. 293페이지 보시면 293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보면 3주의 5라고 돼 있죠. 3주의 5 별표하시고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매에 동그라미요. 경매가 됐죠? 그럼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뭐합니다? 원래는 소멸한다죠. 소멸한다. 왜요? 채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밑에다 쓰세요. 원칙. 원칙이라고 쓰시면 좋아요. 경매로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한 번 더 리뷰해 볼까요? 매매는 임차권을 뭐한다? 개박살나. 매매가 되면 어떻게 돼? 임차권이 박살나죠?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거기 네모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네모.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아니한다. 무슨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밑에다 적어볼게요. 밑에다 하나 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뇌물을 치시라고. 뇌물을 딱 치세요. 그럼 밑에 써보세요. 뭐라고 써볼까요? 반대로 써보세요. 반대로.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이 조문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조문 하나에 반드시 두 개를 물고 들어와. 두 개를.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급속 2배속으로 인강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2차 과목은 그러는 거고 1차 과목은 그게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가셔서 쌍괄호 3번이요. 294쪽 쌍괄호 3번에 대항력 취득 볼게요. 1번 별표. 임차인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 것까지 포함시켜요? 배우자나 누구 거요?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5번의 별표. 세대원 전부가요? 일부만? 일부만 다른 곳으로 전출했어요. 전부가요? 일부만? 일부만. 그럼 대항력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한다. 마지막 줄에 있어요. 대항력은 존속한다의 밑줄이요. 그 다음 우측에 6번. 세대원 전원이요. 전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했어요. 그럼 대항력은 유지돼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마지막 줄이요. 6번에 밑으로 4줄 내려오면 소멸한다의 밑줄이요. 그 다음 밑에 3번. 말소 기준 권리. 세입자 및 부동산의 경매 낙찰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전입신고가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가압류 요 세 가지요. 근저당권 동그라미요. 저당권 동그라미요. 가압류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이라고 우리 기준.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만 돼요? 근저당권도 돼요? 또 뭐도 돼요? 가압류요. 가압류도 말소 기준 역할을 하는 애요. 얘네보다 빠른가 늦는가? 빠르면 뭐가 있는 거야? 얘네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거고, 얘네보다 늦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죠? 이때 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대항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뒤로 넘어갈게요. 296쪽 보증금 예수 보장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장치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장치에 대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어요. 임차인한테 주택임대차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는 기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간 보장. 야, 이쁜이 너 몇 년 동안 이 집에 새 살 수 있는 거야? 기간 보장이야, 기간. 최단 기간 몇 년? 2년. 근데 갱신 요구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그럼 2 플러스 새로 2 플러스 2니까 뭐가 돼요?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 보장이죠. 됐죠? 그다음 얘가 살고 있는데 주인의 집을 어떻게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쫓겨나야 돼요? 원래는 안 쫓겨나야 돼? 원래는 쫓겨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장치요? 대항력 보장이죠. 대항력 보장. 그 주임법의 첫 번째는 기간 보장, 두 번째는 뭐 보장? 대항력 보장. 세 번째는 보증금이죠. 보증금. 보증금은 이쁜이한테 전 재산이야. 맞죠? 보증금 보장이죠. 그게 세 가지 장치가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네 개인데. 첫 번째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세 가지로 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자,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여기 보실게요. 이쁜이가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며칠 날 했냐면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전입을 했어요. 크게 써볼게요. 12월 3일. 그 뒤에 12월 20일 날. 12월 20일 날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저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넣고 대출 융자를 빼냈어요. 며칠 날 빼냈어요? 12월 20일 날 A은행 앞으로 융자를 빼내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며칠 날? 20일 날. 오케이. 이때 얘가 전입을 하는 거죠. 전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그럼 대항력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자, 그럼 저 이쁜이는 저당권보다 늦어요? 빨라요? 빨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2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살 수 있죠? 그때 은행이 다음에 6월 달에 집을 경매했어요. 왜? 원금 상환을 못 하니까 이자까지요. 경매할 수 있나요? 은행이 경매할 수 있죠? 그때 이쁜이는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 수 있죠? 뭐보다 빠르니까? 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럼 얘는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예, 그냥 산다. 그냥 산다. 그냥 뭐 한다?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대항력이요. 대항력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해서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세주인 집에 그냥 살죠? 이게 뭘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카드요. 대항력 카드를 주장해서 그냥 살아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집이 뭐 한다고? 경매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안 살고요. 이 집에 안 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배당금 받아가지고 이사 갈 수 있어요. 보증금을 뭐 해가지고? 배당이요. 배당. 경매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경매하는 거죠. 경매 처분할 때 얘가 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증금 빼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집이 뭐 하는 상황이죠 지금? 경매죠. 경매를 넘어가는 거죠. 그때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얼마에 대해서 1억을 은행보다, 이 은행 저당권보다 날짜가 늦어요? 빨라요? 빠르죠? 빠르니까 은행 저당권보다 내가 1억을 뭐 할 수 있어요? 먼저 빼갈 수 있어요. 먼저 빼갈 수 있는 특권을 줬어.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보증금 얼마를요? 1억을 누구보다? 은행보다. 은행을 얘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 권리자일까요? 후순위 권리자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죠. 후순위 은행보다. 후순위 누구보다? 은행보다. 은행보다 뭐 할 수 있어요? 1억을 먼저 빼가는 거죠. 먼저 뭐 할 수 있다? 빼간다. 빼가는 권리요. 빼가는 권리. 이를 뭐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우선한다는 거죠. 얼마를? 1억을 이 은행보다 먼저 해야 내가. 왜? 내가 빠르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우선 변제권. 근데 우선 변제권은 뭐를 갖춰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이쁜이가 이 집에 계속 눌러 앉아서 살려면 뭐를 갖추면 돼요? 대항력을 갖추면 되죠. 대항력을 뭘 갖추면 되죠?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면 되죠. 주민등록과 인도라고 그랬어요. 인도.
근데 보증금 1억을 누구보다? 은행보다 먼저 빼가는 권리요. 이 빼가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선 변제권. 이 카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드. 그죠? 이 카드를 쓰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를. 한 가지를요, 두 가지를. 두 가지 갖춰야 돼. 두 가지요, 두 가지. 바로 뭘 갖추느냐?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요. 대항 요건하고 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아까 대항 요건 뭐만 갖추면 돼요? 주민등록과 인도죠. 이게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하고 인도 거주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구별이 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 카드는 카드 몇 가지 갖춰야 돼요? 두 가지 갖춰야죠.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대항 요건 플러스 뭐? 확정일자. 두 개 갖춰야 돼요. 두 개를. 그럼 대항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대항 요건은 뭘 갖추는 거예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죠. 그럼 이 날짜가 뭐보다 빨라야 돼요? 저당권 날짜보다 빠르면 내가 보증금 1억 먼저 빼가. 그죠? 근데 만약에요. 주민등록은 빠른데 주민등록은 며칠 날 했어요? 12월 3일 날 했죠. 근데 확정일자는요? 나중에 12월 말일 날 했어. 그럼 요건 언제 했고요? 확정일자는 30일. 그러면 은행이 먼저 배당금 받아갈까요? 저 이쁜이가 배당금 먼저 빼갈까요? 은행이 먼저. 왜요? 이 날짜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 확정일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1억을요. 보증금 1억, 이 보증금 1억을 빼가는 거죠. 지금 돈이죠. 돈 싸움하는 거거든요. 보증금 1억을 빼갈 때, 누구보다 먼저 빼갈 때? 후순위보다 먼저 빼가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된다고? 두 가지 갖춰야 되는데 이 날짜가 중요하다. 날짜가. 그리고 확정일자 날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가볼게요. 책으로 와볼게요. 책에 296페이지 3조의 2 첫 번째 줄 볼게요. 조문 3조의 2 대항 요건과 계약 증서상에 뭘 갖춘 사람? 확정일자. 대항 요건의 별표, 확정일자의 별표. 별표를 하세요. 별표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요.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경매나 공매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밑줄이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이 뭐예요?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 먼저 우선 변제받아요? 후순위 권리자 밑줄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명명한다. 옆에다 적으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선 변제권. 바로 밑에 줄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보증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택을 비워줘야 돼. 비워줘야 돼. 거기다 쓰세요. 인도가 뭐예요? 비워야 보증금 빼갈 수 있어요. 됐나요? 예. 그 다음 우측에 보실게요. 우측에. 그럼 이 확정일자 맨 위에 보면 확정일자 이거 어디 가서 받죠? 동사무소 가면 받아요. 그죠? 동사무소.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이거 확정일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배당 순서를 이걸로 결정한다. 중요하죠? 뭐를 결정해요? 배당 순서 결정해요.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담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장난질하는 거지. 실제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얼마라고요? 3억이라고 장난질할 수 있죠. 그래도 아예 계약할 때 이게 확정일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요건이죠. 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과 뭘 갖출 것? 확정일자 갖춰야 되고 건물이나 대지가 뭐 할 것? 경매 처분돼야 돼요. 매매요, 경매요? 경매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은 뭘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배당금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줘요. 쓰세요. 별표. 뭐 요구해야 줘요? 배당 요구해야 돈 빼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쓰세요. 그럼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경매 끝날 때요. 써보세요. 경매 끝날 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될 것. 써보세요.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요? 경매 끝날 때까지요. 쌍괄호 2번 보겠습니다. 쌍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배당 요구할 때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요? 경매 끝날 때까지. 써보세요. 경매가 끝날 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될 것. 다음 쌍괄호 3번에 1번. 저당권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순서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뭐하고 뭐로 결정해요? 저당권 등기일자 있죠? 등기일자하고 뭐하고? 확정일자. 이거로 배당 순위가 결정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3번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과 대지의 어디에서?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지금 경매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집이요. 집이 경매를 넘어가죠? 그럼 집값에서 얘가 1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법에는 보면 주택과 어디에서? 대지. 이 대지에다가 삼각형가 돼요. 삼각형. 삼각형은 틀리기 쉽다는 거예요. 집값에서만 1억 먹어요? 대지에서도? 대지. 이상하죠? 거기 쓰세요. 이상해 안 이상해? 거기다 써보세요. 이상하다.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는 집값, 집 경매했을 때만 돈 빼가요? 땅에서도? 쓰세요. 땅값에서도 돈 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선 변제권에 관한 논의. 이어서 보실 부분은 최우선 변제권 되겠습니다. 자, 위하고 이 두 번째하고 단어 하나가 달라요. 위에는 그냥 뭐야?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죠?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가 달라요. 요거 하나가.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이게. 우선 변제권하고 뭐하고요? 최우선 변제권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 바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사례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12월 3일. 저당권은 언제요? 12월 20일. 그럼 저당권보다 얘가 빨랐죠? 빠른 걸 전제로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앞에 저당권이 먼저 있어요. A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10월 1일 날. 이 집을 을이요. 이쁜이가 임차를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12월 2일이에요. 그럼 뭐가 빠른가요? 저당권이 먼저 빠르죠? 저당권 빨라요. 저당권 빠르고 저당권이 뭐한 뒤에?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이쁜이가 전입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쁜이는 자기가 전입신고 들어갈 때 이미 뭐가 있어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 그럼 주인이 대출 이미 빼낸 거죠? 빼낸 집을 내가 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 불안하다고요? 안 불안하다고? 불안하죠. 그죠? 왜요? 경매되면 쫓겨나니까. 그럼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나 경매되면 쫓겨나는구먼. 그럼 알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모르고. 알고. 그죠? 떨어질 거 알면서도 공부 안 해. 그죠? 그렇잖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깨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술 먹어요, 남자들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이미 저당권 설정된 집을 전입을 해서 들어가 살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세입자는 어떤 각오를 이미 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각오였어, 아니었어? 했어요. 어떤 각오를? 죽기로. 그죠?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언제까지는 안 죽어요? 경매하기 전까지는 안 죽죠? 경매하면 죽었어. 그죠? 남자들이 밤늦게 술 먹을 때 언제까지는 안 죽어요?
집에 갈 때까지는 안 죽어요. 가고 나면 죽어요, 바로. 똑같죠? 똑같아요. 가고 했죠? 그때 얘가 경매를 하면 이 은행이 주인 집을 경매를 쳐버리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경매 처분되면 저 세입자의 임차권, 을의 임차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첫째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거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더 문제는 배당에서 누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배당 먼저 받죠? 얘가 다 가져가. 저기 10억이다 그러면 얘가 10억 가져가죠? 그러고 나서 얘가 가져가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이게 깡통이죠. 깡통 전세가 이거예요, 소위. 왜요? 앞에 저당권 설정된 거를 내가 세를 얻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매를 어떻게 되고요? 소멸하고 배당금도 배당에서도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배당도 밀리죠. 저당권보다 밀리죠. 그러면 이런 임차인은 어디로 갈까요? 다리 밑으로 가죠.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가보셨어요? 가보면 실제로 노숙자들이 적지 않아요. 가슴 아프죠. 이런 케이스가 그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입자는 여기 보세요. 이 세입자는 이뿐이가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세를 얻었죠. 그죠? 그때 첫 번째 법은 어떻게 처리해요? 임차권을 경매가 되면 소멸 처리하죠. 그 다음 배당에서도 어떻게 돼요? 밀려서 없죠. 배당금도 없죠. 그죠? 이런 임차인을 법이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최우선 면책권. 자, 1번 이건 그대로 둬요. 임차권 어떻게 돼? 그대로 소멸하는데 배당에서만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제껴버려요. 원래는 얘가 저당권보다 뒤로 밀려야 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당에서 누구보다요? 저당권보다 먼저 빼가도록 법이 특별히 우대를 했어요. 왜요? 이 약자를요. 이 사회적 약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그죠? 배려를 해서 배당에서 임차권은 소멸을 이건 그대로 뒀어요. 뭐만 손댄 거예요? 배당에서 순위를 조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가 저당권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빼가라 이거죠. 이름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이래서 만들어졌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씨가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80년대. 자, 뭐만 바꾸면 돼요? 순위를 조절한 거예요. 순위를. 몇 순위로? 1순위로. 그래서 1순위라고 해서 얘를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얘가 최우선 변제를 배당해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뭐를 갖출 것? 대항 요건 갖추면 돼. 대항 요건. 아이 쌤 그러면 아까 우선 변제권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선 변제권은 이뿐이가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두 개 갖춰야죠. 근데 얘는 몇 개면 돼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시험 잘 나와 그래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보증금이요. 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보증금이 얼마일 것? 소액 보증금일 것. 크면 안 돼, 크면. 왜요? 약자잖아. 약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금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죠. 그래야 법이 보호를 해줘요. 법의 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요. 나 보증금이 25억이야. 약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럴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법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끼어든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뭐를 갖출 것?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뭐는 아니고. 두 번째는 뭐를 갖출 것? 소액 보증. 근데 이 소액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제주도 다르고 다 달라. 왜요? 집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다 차등화 시켰어요. 자, 그 금액을 볼게요. 금액.
뒤로 가보시면 298페이지 맨 위에 보실게요. 박스에.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지역 나눠놨죠. 4개로. 서울은 액수가 얼마여야 돼요? 1억 1000 이하예요. 별표. 1억 1000 이하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과밀억제권은 얼마? 1억 이하에 들어가야 돼. 1억 이하에. 298페이지요. 맨 위에. 그 다음 광역시는 얼마요? 6천만 원 밑으로 가야 돼. 6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기타 지역은 얼마? 5천만 원. 이걸 지역별로 차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옆에 보면 보증금 중 일정이 그려.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이런 임차인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있는 집을 세를 얻었죠? 그죠?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다만 뭐를 조절해요? 배당의 순위만 조절하죠. 법에서. 이때 배당에서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저당권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받죠.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얘 보증금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령 서울에서 이쁜이가 뭐에 해당되려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얼마여야 돼요? 1억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이하여야 돼요? 이하. 이 밑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배당금 받을 때 얘가 1억이면 이쁜이의 보증금이 1억이면 최우선 변제 요건 되나요? 안 되나요? 1억이면 되죠? 나 1억이야 1억. 최우선 변제 되죠? 그럼 경매 받을 때 저당권이 먼저예요? 이쁜이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이쁜이. 을이 먼저죠? 을이 먼저 배당을 받아. 먼저. 누구보다? 저당권. 선순위 은행을 제끼죠? 제끼니까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라고. 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죠? 얼마를요? 1억 다가 아니라 얼마만? 3,700을. 1억 전액이에요? 3,700만 원을. 요만큼만 뭐예요? 배당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 을이 뭐를 받아가요? 최우선 배당을 받죠?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3,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1억 다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증금 1억 중. 보증금 얼마 중에서? 1억 중. 전부요? 일부만? 일부. 그 일부가 얼마라고요? 지역마다 다르더라. 우리는 어디 살으니까요? 서울만 외워. 서울만. 그럼 시험 출제위원도 누구예요? 그래 맨날 서울만 내. 지방 사람 불리해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내가 대구 살면 어디 거를요? 대구 거를 외우셔야 돼. 실무 나가서. 근데 시험은 어느 것만 나와요? 서울 거만 나와. 1억하고 3,700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됐나요? 서울 특혜죠. 서울 특혜. 정리. 최우선 변제권하고 우선 변제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투카드죠? 확정일자가 꼭 붙어.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안 붙어요? 확정일자가 안 붙어. 대신에 뭐가요? 소액보증금이 붙어. 소액보증금. 그 소액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얼마? 1억 1000 이하죠?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아요? 3,700을.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끝. 됐을까요? 아름답게 마무리. 자, 이제 조문 가서 보시면 돼요. 조문 가서 볼게요. 앞으로 올게요. 297페이지. 집중. 297페이지. 앞으로. 297페이지에 법 8조 보세요. 제8조 박스 안에. 제8조 갑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동그라미요. 쓰세요. 얼마를요? 3,700. 보증금 중 일정액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3,700을. 누구보다요? 다른 담보물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는 구체적으로 누구? 선순위 은행.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요.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동그라미요. 경매 신청 뭐 하기 전에? 뭐를 갖추면 좋아요? 대항 요건의 별표. 대항 요건의 별표. 옆에다 쓰되 뭐는 요건 아니다?
확정일자는 X야. 확정일자는 X. 됐죠? 오케이.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변제 받는 거, 보증금을 빼가는 두 가지 장치에 대해서 보셨어요. 하나는 무슨 권리?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뭘 갖추더라? 배양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돼. 확정일자를. 그럼 얘는,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받아요? 후순위보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요. 후순위보다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금 받아가요. 반면에 최우선 변제권은 뭘 갖추면 돼요? 배양 요건을 갖추고 소액일 것. 그죠?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아가요? 선순위보다. 얘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가요.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배당을 받아가요. 그죠? 이 점이 달라요. 얘는 누구보다? 후순위를 제끼는 거고 얘는 선순위를 제껴. 선순위를 제끼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최우선. 얼마를? 전액을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배당받아요. 끝. 기본 됐어요. 이제 기초 작업된 거 여기까지가 기초. 나머지 다음 시간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